자, 이렇게 신한은행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예상치 못한 팀이 한 팀이 있어요. 또 우리은행이죠. 네. 1라운드 2패를 당한 위성호 감독이에요. 그렇죠. 좀 사실 우리은행답지 않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패배는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도 사실 1라운드 때 우리은행이 첫 경기에서 KB스타즈를 잡았지만 1라운드 때 2패가 있었어요. 신한은행과 하나원큐에게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경기력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대가 의지적으로 좀 더 강했다. 왜냐하면 늘 신한은행이나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좀 이겨야겠다. 약간 그런 의지에서 좀 더 강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우리은행의 2연패는 우리은행답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잡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이제 좀 게임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우리은행이 졌다라고 보면 요번 라운드에 우리은행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게임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좀 국가대표 차출 시간도 길었고 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조직적인 문제 이런 가운데서 또 부상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은행은 특히나 좀 조직력을 중요시하는 선수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탈했을 때 이제 거기서의 좀 리스크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출장 시간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자신감 없는 상태?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또 팀의 어떤 성적과 좀 직결되는 모습도 있었고 뭐 박지현 선수 외에도 박혜진 선수도 사실 최근 2경기에서 부진에 빠지면서 그 4득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다 공격의 시도 자체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필드골 성공도 전혀 없었고요. 박혜진 선수가. 근데 사실 그 전 경기로 보자면 KB스타즈전에서는 그래도 뭔가 계속 해보려고 두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2경기에서는 그런 것마저 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좀 만약에 실수를 하면 내가 이걸 이겨내고 다른 걸로 만회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왜 안 되지? 그냥 약간 이렇게 하고 조금 포기해버리는? 뭐 포기한다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좀 놔버리는?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그냥 좀 위축된 플레이를 계속 좀 보여줘서 이것도 박혜진 선수답지 않다?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박혜진 선수가 두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그 뭔가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뭐 물론 4쿼터에 정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면서 박혜진 선수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앞부분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3쿼터까지 슛 15개를 쐈는데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박혜진 선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날 경기에서 그 KB스타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KB스타즈전에서는 박혜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박혜진 선수의 폼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위성호 감독은 이게 박혜진 선수의 폼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무너졌고 또 거기서 넣긴 했지만 뭔가 좀 어거지로 넣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좀 거기서 오는 어떤 여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져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좀 근데 좀 그런 거에 비해 물론 밸런스가 뭐 매번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너무 시도 횟수 자체가 좀 없고 또 그런 좀 중심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좀 끌어올릴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지현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한하고 삼성과의 경기 모두 6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그때 발등 부상이라고 했었죠. 그 발등 부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박지현 선수는 뭐 사실 뛰는 폼에 있어서 뭐 아파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과감함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돌파를 해서 달고 뜨고 좀 리바운드 참여하고 골 밑에서 비벼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박지원 선수만의 가장 장기인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돌파를 하는 목적이 내가 골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파를 해서 지금 누구를 살려주고 패스를 해주려고 돌아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이런 시야에서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날 경기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경기에서 67대 63으로 경기가 끝났는데 이때 박혜진 선수, 박지원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사실 뭐 다른 선수들의 득점은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선수의 부진이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날 경기로 보자면 사실 1쿼터에 최희샘 선수가 또 모처럼 이제 슛이 조금 살아났어요. 한동안은 조금 슛에 대한 부침이 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최희샘 선수 득점도 살아났고 또 홍보람 선수가 되게 잘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은행 단순히 이제 우리은행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신한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선수들은 좀 평균이라는 게 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람 선수가 우리은행의 어떤 에이스 역할은 아니잖아요. 어떤 굳은 일이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그 홍보람 선수한테 득점은 줄 거는 주면 이 선수의 평균은 어쨌든 거기까지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람 선수에게 주더라도 이제 정말 박혜진 선수에게는 안 주려고 하는 어떤 수비 전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통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홍보람 선수도 되게 1쿼터에 잘했는데 출전 시간을 보면 1쿼터 6점을 넣었거든요. 출전 시간을 보면 14분 27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 꾸준히 계속 뛰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전술에 있어서 제가 봐선 신한은행이 줄 사람한테는 주되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선수한테는 주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수비로 이제 우리은행을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에이스를 좀 더 확실하게 묶어보자. 약간 이런 의미에서 신한은행이 전술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반에는 신한은행이 뭐 박혜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돌파를 할 때, 박혜진 선수, 김정은 선수가 돌파를 할 때 어떤 거기에 대한 헬프에 대한 움직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보람 선수나 최희샘 선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오픈 찬스가 많이 났어요. 굉장히 수비에 대한 미스가 크게 보일 만큼 오픈 찬스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 되면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미 이제 박혜진 선수나 김정은 선수는 조금 막히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은행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우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시즌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생명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생명전에서도 사실 우리은행이 패배를 당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사실 배윤 선수가 삼성생명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배윤 선수가 유일하게 삼성생명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빠지고 되려 뛰는 농구, 정말 달려드는 농구 좀 이런 거에 좀 당했다? 당황했다. 당했고 당황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이날 경기에서 4명의 선수가 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고 외곽슛 지원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렇죠. 늘 삼성생명이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곽슛 지원에 대한 부분과 또 수비와 스틸과 속공이 좋지만 외곽이 터지지 않아서 늘 공간을 좁게 쓰는 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삼성생명이 정말 외곽이 무섭게 터지면서 12개의 3점슛을 넣었어요. 뭐 그 중심에는 배윤 선수가 빠졌지만 박혜미 선수가 들어와서 잘해줬고 또 윤예빈 선수도 굉장히 과감하게 잘해줬고 이주연 선수도 좋았고 좀 이런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은행에게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유림 선수도 정말 좋았고요. 18득점. 그렇죠. 강유림 선수가 1라운드 때까지 3점 성공률 상당히 낮았어요. 슈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주임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동안 3점슛 단 한 개만을 성공을 했는데 이 삼성생명
2라운드 첫 경기 KB스타즈전에서 외곽슛이 정말 무섭게 터졌거든요. 맞아요. 5개의 3점슛을 넣어줬고 또 네. 이날 경기에서 물론 패배를 하긴 했지만 강유림 선수가 살아났다는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그게 우리은행전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또 우리은행전에서도 3점슛 2개 포함 18득점을 해주고 또 엔드원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3점슛 던지고 네. 나서 이 김정은 선수의 파울도 얻어내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삼성생명이 정말 조금씩 젊은 선수들이 좀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단비 선수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그 끈끈함, 그 부분이 정말 대단했다. 네, 김단비 선수의 친정팀이기도 하죠. 우리은행은.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트레이드 과정으로 보면 김단비 선수를 묶지 않았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가 하나원큐로 트레이드로 됐고. 네. 또 하나원큐에서 이제 삼성생명을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사실 스토리를 보면 우리은행한테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전에서 늘 득점이 좋았어요. 김단비 선수가. 근데 이날 경기만큼은 사실 득점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날 경기에서 뛰어줬던 멤버 가운데 이 안쪽, 이 페인트존 안쪽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선수는 조금 김단비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단비 선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비,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수은 선수는 뭐 득점을 정말 두 번째로 보자면 김단비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죠. 네,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삼성과 우리은행의 경기가 더 재밌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선수와 최희샘 선수가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지현 선수와 박혜진 선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은행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은행은 시간을 두면 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우리은행이 좀 운영하는 선수 기용하는 방식이 사실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 어떤 관리죠? 제한? 네, 제한을 좀 두겠다고 이제 우선은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쿼터는 거의 출전을 하지 않고 1쿼터 정말 끝부분 또는 2쿼터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좀 거기에서도 조금 뭔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한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또 사실은 위성호 감독이 막 선수 로테이션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맞게 약간 이런 이 5명의 틀 안에서 착착 움직이는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팀인데 요즘 여자농구의 트렌드가 정말 많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수들은 이 체력을 정말 다 쏟아내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력의 어떤 저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은행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상대의 체력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은행은 정말 체력 연습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그쵸. 체력으로 승부를 보는데 사실은 이게 혼자서 싸우면서 또 상대의 두 명의 선수와 만약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은행이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라운드의 우리은행의 반등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